안녕하세요. 은가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평생 무료 조합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KB손해보험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상대로 6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도전은 물거품되었으며 신호진 18득점 62%이 분전했지만 김건우 17득점 48%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던 경기. 범실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이드 아웃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던 상황. 또한 크리스는 교체 자원으로 나와서 3득점에 그쳤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승 13패의 성적. 삼성화재는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치열했던 1세트 듀스 승부에서 고비를 넘지 못하자 3세트에는 집중력이 떨어졌던 경기.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눈에 보이는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잡혔고 세터들의 연결도 불안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7승 9패의 성적. OK저축은행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다. 삼성화재는 막심이 일정 시간 가동되고 있다. 막심 지칼로프를 아포짓을 투입하는 삼성화재의 세터 아포짓 더블 스위치는 전술은 사이드 블로커를 3차례 더 기용할 수 있는 용병술이며 전위에서 전혀 다른 유형의 공격을 구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삼성화재 김상우 감독은 남아있는 정규리그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다. 11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3연패에 빠졌으며 김연경, 투트쿠, 김수지, 신현경 리베로가 결장했고 이날 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던 정윤주도 5세트에는 휴식을 부여한 경기. 그동안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코트를 누볐던 상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4승 3패 성적. 도로공사는 직전 경기 홈에서 GS 칼텍스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IBK 기업은행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다. 6연승 흐름 속의 타차나 15득점, 강소희 14득점, 니콜로바 23득점, 가 힘을 냈고 단단한 리시브 라인의 힘을 보여준 경기. 중앙에서 배유나 20득점, 가 날카로운 속공과 블로킹으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집중력 싸움에서 힘이 되었던 상황. 또한 베테랑 선수들이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4연승 흐름 속에 8승 8패 성적. 흥국생명의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다. 흥국생명은 정규 시즌 1위를 확정한 이후 주전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있다. 아본단자 감독은 페퍼저축은행과 경기 후 긴 휴식기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주전 선수들의 휴식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다. 좋은 리듬감을 다시 찾아야 한다. 마지막 경기쯤에는 주전 선수들을 기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경기가 아니기에 실제 경기처럼 느낄 수 있는 텐션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보단자 감독이 말한 마지막 경기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일정이 아니라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 일정이 될 수도 있다. 경기 당일 흥국생명의 출전 라인업을 확인 후 최종 배팅 라인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끝나면 제목 앞에 최종 2라는 말머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88대 76 승리를 기록했으며 3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앤드류 니콜슨 31득점, 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되었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한 김준일이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준 경기. 부상에서 돌아온 김낙현과 샘 조세프 벨란께 18득점, 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으며 정성우는 수비에서 높은 집중력을 선보였던 상황. 또한 유슈 은도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12승 9패 성적. 부산 KCC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7대 8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SK 상대로 77대 85 패배를 기록했다. 11연패 흐름 속에 새롭게 영입한 도노반 스미스 16득점과 캐디라렌 17득점, 허웅 14득점, 이 분전했지만 최준용, 송교창이 부상으로 결장했고 매치업 수비가 전혀 안되고 투맨게임 수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 경기. 이승현의 경기력이 살아난 모습이었지만 이호현, 전준범의 야투가 침묵했고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무리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5연패 흐름 속에 8승 12패 성적. 다음날 원정에서 모비스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KCC는 팀 통산 최다인 11연패에 빠졌다. 하지만 지난 4라운드 맞대결 당시 최준용, 송교창의 결장 속에서 승리를 기록한 KCC였고 직전 경기 정관장 상대로 패배를 당했지만 KCC 선수들의 표정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함이 넘쳤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이 되는 투지와 승리에 대한 열망이 KCC 선수들에게서 나타날 것이며 캐디 라렌이 골밑을 장악할 것이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83대 77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현대 모비스 상대로 61대 63 패배를 기록했다. 이원석이 부상에서 돌아왔고 2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한 코비 코번 34득점, 13리바운드, 이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이정현 10득점, 8어시스트, 이 고비 때마다 득점과 어시스트를 성공시킨 경기. 저스틴 구탕 14득점, 야투도 지원되었으며 탄탄한 수비와 정확한 외곽포를 앞세워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상황. 또한 토종 포워드 자원들이 제공권 싸움과 루즈볼 다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이 움직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4연패 흐름 속에 5승 16패 성적. 수원 KT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양 손호 상대로 69대 63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현대 모비스 상대로 62대 56 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 흐름 속에 레이션 해먼즈 17득점, 14리바운드, 하윤기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허훈 13득점의 지원 사격이 나온 경기. 허훈이 상대 스위치 수비에 맞게 좋은 패스를 뿌려줬으며 문정현 11득점, 13리바운드, 은 팀을 위한 꾸준히를 해냈던 상황. 또한 팀 리바운드 대결에서 판정승을 기록한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승 흐름 속에 11승 10패 성적. 다음날 홈에서 LG를 만나는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하는 KT는 외국인 선수 조던 모건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자렐 마틴을 대체 선수로 영입했지만 마틴도 개인 사정으로 5라운드 잔여 3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하윤기가 레이션 해먼즈를 도와서 골밑을 사수할 것이며 백코트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 고양 손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63대 69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79대 91 패배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온 이후 4연패에 빠졌으며 이제도 27득점, DJ 번즈 10득점, 케빈 캠바오 12득점, 가 분전했지만 앨런 윌리엄스가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외곽 수비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스위치 수비에서 상대 선수를 자주 놓치면서 오픈 찬스를 많이 허용했던 상황. 또한 이정현 4득점의 침묵이 백코트 싸움에서 밀리를 빌비를 제공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3연패 흐름 속에 7승 15패 성적. 안양 정관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76대 8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원주 DB 상대로 77대 69 승리를 기록했다. 디온테 버튼 31득점, 박지훈 12득점, 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고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승부처에 상대의 변화된 수비를 뚫지 못한 것이 결국 문제가 되었고 공격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8승 14패 성적. 고양 손호는 에런 윌리엄스가 부상이고 안양 정관장은 조니 오브라이언트가 정상이 아니다. 버튼을 캠바오가 수비할 수 있지만 DJ 번즈에 대한 수비가 걱정이 되는 안양 정관장이 된다. 강원은 최근 전북과의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팀은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잘 맞아떨어졌고 이상원의 드리블과 가브리엘의 포스트 플레이가 중요한 공격 전개를 이끌고 있다. 김경민은 후반 교체 투입 후 속도와 침투로 큰 영향을 미치며 강준혁과 이지호의 빠른 전환 플레이와 측면 공격이 돋보인다. 수비에서는 강원은 안정감을 보였고 김동현의 정확한 롱패스와 신민아의 빠른 발이 팀의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술적인 유연성 덕분에 상대의 압박을 잘 해소하고 있으며 서울을 상대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은 최근 4경기에서 1승 2무 1패로 기복을 보였다. 공격적인 시퀀스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성용과 링가드가 중심이 되어 볼을 풀어주고 있지만 전방으로의 연계가 부족하다. 최전방의 조영욱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격 전개 시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해 상대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측면 자원들은 많지만 효과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 공격수의 부재도 팀의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은 전방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새로운 영입 선수인 둑스의 컨디션도 불확실하다. 강원은 최근 분위기와 전술적인 안정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공격의 다채로운 전개와 후반 교체 선수들의 좋은 활약이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서울은 여전히 공격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전방의 침투력 부족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강원이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서울의 공격 문제로 인해 언더 2.5골 경기가 예상된다. 제주는 최근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강원FC와의 0대0 무승부, 울산 현대와의 2대0 패배가 아쉬운 결과였다. 김천 상무와의 3대2 패배에서 수비와 공격에서의 불안정함이 드러났으며 주전 골키퍼 김동준, GK의 부재와 수비수 임채민, DF의 퇴장 징계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임채민, DF의 복구와 함께 수비가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격에서는 남태희, MF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유인수, MF와 이건희, MF가 지원하고 있다. 제주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대전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로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주민규, FW가 4경기에서 4골을 기록하며 최고의 골잡이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마사, MF와 밥신, MF가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전은 최근 3백을 사용하여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으며 수비 안정성이 돋보인다. 다만 원정에서의 성적이 불확실하고 이번 시즌 유일한 패배가 울산 원정에서 나온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제주는 홈에서 강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제주가 홈에서 근소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고 대전은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보여주지만 고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주가 승리를 거두며 언더 2.5골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경기에 대한 분석 정보 소스 조합픽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 링크로 연락주시면 모든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 처음부터 10가지 가르쳐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자료 분석 확인은 필수입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일절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